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 나날입니다. 가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을인 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다 보면 청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회차 동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회차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려 합니다. 그럼 마지막 회차의 문을 활짝 열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4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버들 오션입니다. 시간이 멈춘 도시 벌써 마지막 회인데요. 달려온 시간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오늘이 두 번째잖아요. 두 번밖에 진행을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더 길게 보지 못해서 너무 슬픕니다. 맞아요. 정말 아쉽지만 그 아쉬움은 뒤로 하고 오늘 마지막 회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멈춘 도시 소주제는 뭐죠, 오션님? 오늘의 소주제는 바로 동인천과 이동취약계층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사연도 게스트도 모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보면서 진행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부 2년 초대석에서 새로운 게스트분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코너로 달려가 봅시다.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인천연화에게 묻다입니다. 빠밤! 어떤 코너죠, 버들님? 네, 첫 번째 코너는요. 오늘의 소주제와 관련해서 인천연화의 멤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이동취약계층이 되어본 자신의 경험을 담아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오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이디 조셀리님이 남겨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본가를 두고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본가가 경상남도예요. 덕분에 부모님을 뵈러 가려면 기차를 매번 타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짐을 들고 광명역까지 가려면 평소보다 5배는 더 먼 길을 떠나는 기분이에요. 캐리어를 낑낑 들고 가는 길은 정말 모든 길이 장애물이에요. 작은 턱, 밀어야 하는 문, 버스의 계단, 기차 플랫폼으로 내려가기 위한 과정까지. 처음에는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해 역 내부를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이제는 여러 번 다녀본 경험이 쌓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무거운 캐리어가 익숙해지진 않아요. 제가 저번에 차이나타운에 캐리어를 끌고 가본 경험이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계단과 언덕이 많은지 정말 힘든 기억이었어요. 동인천은 기본적으로 오래된 동네여서 더 다듬어진 길이 많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인천연화 분들도 답사를 다니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조셀리님이 차이나타운에 짐을 들고 가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다면서 캐리어를 가지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한참 골목도 많고 언덕도 많아서 중간부터는 다 같이 나눠서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당시에 덥기도 너무너무 더웠는데 캐리어도 들고 다녀야 돼서 나중에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들었었어요. 그때 짐을 들고 길을 다니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구나 라는 실감이 확 들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역사나 문화적으로도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 방문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관광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이동에 취약한 점이 없었던 저희들도 다니기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 답사부터는 관광지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살아가는 거리로 가보자 해서 장소를 바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때 차이나타운에서 저희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디 고단백 무설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길을 걸을 때 강박적으로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차도로 걷지 않는 건데요. 길을 걸으며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야 할 때
남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위험천만하게 느껴져서 길을 걷는 내내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강박은 옆 사람마저 불안하게 만들어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너무 바빠서인지 아니면 감각이 무뎌진 건지 최근에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신경 쓰며 걷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은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동인천을 걸으며 다시금 예전의 강박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큰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명확하게 있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인도는 하염없이 좁아지고 그 좁은 인도마저도 불법 주차로 인해 결국은 걸을 수 없는 인도가 되었더라고요. 어떻게든 인도로 걷고 싶어서 몸을 구기며 차 사이를 피해가며 걸었지만 휠체어를 타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 길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내가 사랑하는 동인천이 나를 위협하는 동인천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답사를 할 때 헌책방 거리나 동인천역 주변에서 되게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도로나 인도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민원을 넣어서 해결되나? 라는 말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동네 자체가 오래됐고 불법 주정차도 많다 보니까 길 자체가 워낙 좁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기는 하죠. 저번에 제이너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을 때도 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동인천 답사를 다니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불안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도로 다니면서도 불안불안할 때가 많다니까요. 동인천 역사 바로 앞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버스들이 정말 많이 다녀요. 그런데 도로와 인도 사이에 구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가끔 버스가 다가올 때 깜짝 놀라거나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여러 명이서 답사를 가면 꼭 한 줄 서기로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사연에서 사랑하는 동인천이 나를 위협하면 어떡하지? 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요. 사실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건 차로부터 보행자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 있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사연 2가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답사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즐거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참 많이 답사를 나갔구나 싶기도 하고 기억이 남는 것들이 많네요. 저희는 이만 1부를 마치고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해 연극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연극을 학교가 아닌 신포에 있는 소극장에서 올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집에서 소극장으로 이동하거나 다시 돌아올 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 장애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택시를 타거나 부모님께서 차로 데려다 주셔야만 했는데요.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는 것보다 차로 이동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비싼 택시를 자주 이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께서 차로 데려다 주신다 하더라도 1시간이 넘는 운전 시간에 제가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부모님께서 무작정 기다리셔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용이 더 저렴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택시 하나를 배치받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연화의 보이는 라디오 게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부 코너 인연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게스트분께서 사연을 읽어주셨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들을 때마다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2부의 시작을 감미로운 목소리로 열어준 게스트 선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대학교 물리학과에 다니고 있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장애와 제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저희가 영광이죠. 어떤 계기로 저희 프로젝트를 접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는 제가 같이 연극을 했던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 프로젝트를 올리게 됐는데요. 처음에 보고 정말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친구가 연락을 해줘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서 사연에서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혹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현재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면은 예약을 하거나 즉시콜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즉시콜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 번호를 받게 되고 대기 순차에 따라서 택시를 배차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한 시간에 정확히 택시가 오나요? 사실 제가 원래는 즉시콜만 많이 이용을 했어서 예약콜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오늘도 즉시콜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다가 인천의 경우에는 제가 현재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인천으로 가는 경우에 예약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번 이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고 예약을 했을 때 정말로 이게 빨리 올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럼 한 번 부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지 택시가 도착을 하나요? 이용 시간이 좀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하고 너무 기다려. 네. 또 그게 배차 받기까지의 시간이어서 아, 또 오는 거는 네. 따로. 택시가 오는 건 아마 15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합치면 한 1시간 반 정도는 기다려야 택시를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지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배차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셔도 좋고 생각나는 다른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차받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의 스케줄을 잘 조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장애인 택시를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 택시 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뭔가 택시를 예약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대기번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의 어려움을 겪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지하철을 타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밀리거나 아니면 지하철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제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 타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진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사용하세요? 아니면 계속 통학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집이 고양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주중에 생활을 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데리러 오시면 주말에는 집에 있다가 다시 오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택시를 타게 되면 카카오 택시랑은 좀 다르게 차량 자체가 조금 특별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카니발 차량을 떠올리시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휠체어를 같이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연 앞부분에서 연극을 하시면서 신포에 자주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대학교 내에도 소극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거기가 아니라 신포로 와서 연극을 하게 되신 거에는 따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조금 다양한데요. 크게 따지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소극장이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연습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공연 날짜에 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극장이 저희가 물론 너무 좋은 소극장이기도 하지만 연극을 위한 소극장은 아니거든요. 네, 주로 학교 행사를 위해서 많이 쓰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연극에 특화되어 있는 소극장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연극 동아리라는 게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중앙 동아리 중에서 연극 동아리를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조금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처음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나도 저 주인공 역할을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동아리를 찾아보니까 뮤지컬 동아리는 대학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밴드 동아리를 들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이 무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연극 동아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과에서 연극을 잠깐 올려봤었는데 그때 연극을 하게 되면 백스테이지로 배우분들이 이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이제 양옆으로 빠져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첫 연극 때에는 많은 배우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배우분들이 자기 동선 신경 쓰기도 바쁜데 제 동선까지 신경 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제 팔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 동선을 고려해서 무대를 세팅을 좀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남들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를 좀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도 공연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동선을 스스로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연화의 프로젝트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처음 보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격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격차에 대한 부분은 정말 깨기 어려운 부분이고 좀 많이 다뤄줘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핵심이 너무 장애라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장애인으로서 다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노력해 주시는 걸 봐서 되게 감사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동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장애인분들 아니면 노약자분들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이동 취약계층이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내일 당장 내가 걷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거라 이렇게 선우님 모셔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걸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가보고 싶었거나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거나 가지 못했던 곳이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여기 전국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대학로예요. 네, 제가 연극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대학로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그 장소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쉽게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올해에도 이 장소를 가볼까 계획을 짜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택시 비용도 있고 또 제가 혼자 가서 거기를 돌아다니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무산된 적도 많아서 좀 그런 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장소만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학로가 조금 어려운 게 길도 길인데 소극장 하나 들어가려고 하면 꼭 지하로 내려가야 되거나 그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계단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우님께서 인천연화에게 해주실 말씀이나 이 라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이제 사연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를 듣게 됐는데요. 아까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장애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장애인분들과의 교류는 그닥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요. 근데 같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기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라디오를 보시게 될 혹은 들으시게 될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든 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애가 아니더라도 뭐 마음의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런 불편함에 조금은 더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방법은 그냥 계속 노력하는 것 뿐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항상 힘들고 지치고 또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또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런 자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투적인 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너무 너무 힘이 나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눈물이 저희도 사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약간 이게 맞나?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약간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카메라 뒤에 있으신 인천연화 분들도 지금 눈물을 못 참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직접 그들의 삶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온전하게 공감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무언가를 파헤치고 끄집어내고 하려는 게 아닐까? 그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맞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위로받는 기분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인 가치관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100% 챙기기도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을 생각하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자기의 100%를 챙기는 것도 그렇고 그거에 더해서 200%, 300% 챙길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만큼 정말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도 그렇고 정말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좋게 더 좋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년 초대석에서 여러 시선으로 동인천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선우님 모시고 직접 경험했던 동인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동인천과 저희 프로젝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극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우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애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거든요.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제 장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너무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2부는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까요? 지금까지 게스트로 나오신 선우님 그리고 맹자파들 오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느덧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인천연화의 경험도 들어봤고 선우님 모셔서 선우님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담인 만큼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1회부터 4회까지 함께했던 시간들 어떠셨나요, 버들님? 오늘이 마지막 회차라고 하니까 떠나보내기도 싫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회차로 선우님을 모셨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버들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어요. 아휴,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회차라니 떠나보내기도 싫고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네요. 하지만 앞으로도 인천연화의 프로젝트는 계속되니까요. 더욱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해볼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 회차에 걸쳐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매일 걷는 길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 온기로 다른 이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공명을 통해 이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랫도록 남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회차인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났던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였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도시 동인천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동인천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DJ 버들 오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